네, 연초에 펼쳐지는 또 하나의 큰 행사죠.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인 CES 2026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자율주행 역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들이 특히 좀 주목을 받았을까요? 예, 조금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추려보겠습니다. 이번 CES에서 자율주행은 상용화를 앞당기는 기술들의 집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로보택시 그 자체보다도 이제 앞으로 한 2년에서 5년 안에 실제 양산차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전용의 AI 플랫폼인 루빈과 알파마이오를 공개를 하면서 비전과 언어, 행동을 한 번에 처리하는 풀스택 AI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CES에서는 라이다는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끝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논쟁이요. 왜냐하면 LG 이노텍과 아에바의 협력으로 인해서 라이다는 이제 소형이면서 저전력 그리고 또 200m 이상의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설계가 또 이번에 등장을 했었고 중국 라이다 업체들도 연 수백만 대의 생산을 전제로 하면서 가격 구조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의미가 크겠죠. 왜냐하면 라이다가 프리미엄 옵션이 아니라 이제는 레벨 2에서 레벨 4까지 이 아이다스에 대한 표준 부품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쪽에서 먼저 고속도로가 차근차근 풀리면서 고속도로 자율주행 정체 구간인 핸즈프리가 좀 유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자동 주차 같은 어떤 기능들이 빠르게 먼저 대중화된다는 점에서는 모빌아이 같이 여러 카메라를 또 레이더처럼 단일 칩으로 처리하는 서라운드 ADAS까지도 이제 강조가 됐던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탑재가 되면서 이제는 좀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전자기기 같다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와 이제 반도체가 이제 지배하는 이제 움직이는 전자기기로 좀 이제 진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량 안에 이제 스마트폰 못지않은 이제 고성능 칩과 그리고 운영 체제, 뭐 센서, 통신, 모듈이 모두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OTA 업데이트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한 보조,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기능은 이미 이제 기본 사양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러한 변화로 이제 자동차에 대한 경쟁력은 엔진보다 이제 전장,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처리 능력에서 이제 갈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차 기업들도 이제 제조업체라기보다는 이제 플랫폼 기업에 가까운 전략을 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자동차 산업은 기계 산업에서 이제 전자와 IT 산업으로 구조적 전환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CES 2026 젠슨 왕이 뭐 주인공이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참 활약을 했었는데요.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또 새로운 것을 공개를 하면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뭐 AI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까지 좀 사업을 넓혀 가려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확실히 이번에 이제 이 발표를 통해서 GPU 회사가 아니라 단순히 GPU 회사가 아니라 확실히 이제 그 자율주행 쪽 AI 플랫폼과 생태계 중심축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루빈 AI 플랫폼과 자율주행 쪽 오픈에 대한 그 모델 패밀리 알파마이오를 공개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제 또 훈련하고 차량 내에 실시간으로 출원하고 가상 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 세 단계의 단계를 하나의 풀스택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드라이브 하이퍼레이어는 레벨 2에서 레벨 4까지 커버하면서 이 플랫폼 위에서 자율주행을 좀 설계하라라고 지시하는 것 같이 들렸죠. 네. 그래서 사실상 표준 제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쪽에서 CLA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기반의 AI 정의주행이 실제 양산차에 들어간다는 점은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의 두뇌를 엔비디아의 외주를 주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두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플랫폼 기준으로 설계하는 구조가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 시장에서 테슬라도 있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쪽에서 수직 통합 대항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체 FSD 칩에 도조 훈련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차량
또 서비스까지 전부 직접 통제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엔비디아가 이번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머스크가 조금 견제 발언을 했었던 게 중요했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99%는 좀 쉬운 거였고 앞으로 롱테일이 문제다. 이 롱테일이라는 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어떤 변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견제 발언을 좀 던지기도 했지만은 이미 좀 젠슨 왕이 이야기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뭐냐면 테슬라는 이미 FSD 추론 AI 이전 단계에서 승부가 나버려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평가된 부분도 있으니까 이 두 기업을 이제 이 시장에서 두 기업을 양대 산맥으로 해가지고 같이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엔비디아에게 뭐 반도체나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또 새로운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율주행 시장이 커질수록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이제 더 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 차량은 이제 단순 제어를 넘어서 이제 대규모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고성능에 대한 연산 칩과 함께 이제 대용량 메모리 수요가 필수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가 강점을 가진 이제 D램이나 HBM 같은 메모리의 주요성이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 이제 가까워질수록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탑재 금액이 지금보다 이제 크게 늘어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뢰성이나 안전성이 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검증된 글로벌 이제 메모리 업체가 좀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확산은 이제 단순한 테마를 넘어가지고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 시장을 이제 열어주는 변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시대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더 다양한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테슬라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긴 했지만 자율주행하면 역시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아직까지 운전자의 개입이 좀 필요한 감독형 단계인 상황이고 또 로보택시 역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 언제쯤 올까요? 네, 확실히 이제 테슬라의 FSD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감독형 어떤 자율주행 단계에 머물러 있기는 합니다. 오스틴 베이 에어리어 등에서 사실 이제 유상에 대한 시범 서비스는 조금 진행 중이지만은 특정 구역과 시간대에 조금 한정이 되고 사고 발생 시에 책임 주체는 어디냐, 또 보험은 또 어떻게 되냐, 원격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현재 완전히 사람을 배제한 운전자 없는 서비스는 아직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규제 당국 입장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기술이 된다와 또 사람이 태워도 된다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도 올해면은 수백만 대의 완전 자율 테슬라가 달릴 것이다. 그래서 감독 없는 로보택시는 사실상 해결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발언 자체가 완전히 허무맹랑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규모라든지 OTA 업데이트 속도라든지 그리고 실제 도로 주행 학습량을 봤을 때 이 세 가지는 테슬라가 상당히 독보적이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머스크의 과거 예측이 사실 반복적으로 2에서 4년씩 미뤄졌다는 점이 좀 리스크였던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술은 자신감은 확실히 맞다 인정을 하지만은 일정은 늘 1.5배에서 2배 정도로 머스크가 얘기한 거 이후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거의 손 안 대도 되는 그런 수준은 현재 가능하지만은 2026년과 28년 이 사이에서는 특정 도시와 고속도로 그리고 지정 구역에서는 인간보다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 규제 그리고 운전자 완전 제외는 조금 인정하는 단계는 2028년부터 30년까지 일부 도시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보험과 책임 구조, 정비가 핵심 변수라서 그래서 그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일산적인 어떤 교통수단으로 대중화가 된다는 것은 2030년 전후가 되겠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은 완전히 이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머스크도 자신감이 좀 있고 근거 있는 자신감이긴 하지만은 규제 보험 책임 이 구조 때문에 감안한다면은 진짜 완전한 자율주행은 확실히 로보택시가 일상 서비스가 되려면은 2030년 전후를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현대차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 깐부 회동을 했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이번 CES에서 한 30분 정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두 기업 자율주행 관련해서 협력을 실제로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은 저는 이제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현대차 그룹과 이제 엔비디아의 만남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자율주행의 기술의 이제 핵심 축은 이제 차량 제조와 AI 반도체의 결합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미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과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고도화를 이제 그룹 차원의 전략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용 이제 AI 플랫폼과 이제 데이터 센터급 연산 역량에서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사가 협력할 경우에는 이제 차량 내의 이제 연산과 학습, 데이터 처리까지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이 이제 가능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갈수록 이제 완성차에 대한 단독 개발보다는 글로벌 AI 파트너와의 이제 협력이 이제 필수가 되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은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분야로 파트너십이 확장될 수 있는 현실적인 신호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대차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앞서도 두 분이 언급해 주셨던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기술력, 주가 상승만큼이나 지금 실제로 많이 올라와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떤 상황이죠? 네, 확실히 이제 그 자율주행과 피지컬 AI 쪽으로 보시면은요. 이번에 자율주행 쪽부터 먼저 보실게요. 네. 보면 모셔널과 함께 아이오닉 5 기반으로 해서 레벨 4 택시를 이제 로봇 택시를 이미 만들었고, 미국에 대한 연방 그리고 자동차 안전 기준 인증까지 받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미국 일부 지역에서 상용 서비스에 투입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시속 75마일까지 완전 무인 주행 테스트도 끝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벨 4에서 로봇 택시를 실제로 만들어서 인증을 받고 돌리고 있는 OEM. 이 범주에 들어가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데, 네. 테슬라 웨이모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시나 현대차도 그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피지컬 AI 쪽이 확실히 이제 오히려 더 흥미롭죠. 최근에 이제 CES에서도 현대차가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보시면 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과 제조, 물류까지 묶는 이 피지컬 AI 회사로 가겠다라는 선언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는 보실 때 공장 물류 현장에서 실제 투입이 되는 거, 그리고 로보틱스와 랩이 DFS와 함께 만든 초전력 엣지 AI 칩으로 클라우드 없이 로봇이 또 스스로 보고 판단한다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즉 로봇도 있고 두뇌도 있고 AI 칩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쓸 곳, 공장과 물류도 이미 있다. 이 모든 게 컨셉이 아니라 적용 단계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테슬라의 AI 로보틱스 회사로 재평가받는 과정이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기업들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국내 기업들 어떤 기업 눈여겨보면 좋고 또 어떤 기술들을 보면 좋을까요? 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 더 주목해야 할 기업과 기술은 이제 완성차보다 이제 눈이라든지 두뇌, 이제 신경에 해당하는 이제 핵심 밸류 체인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고도화로 차량 한 대당 이제 연산량과 이제 메모리 탑재량이 급증하면서 이제 구조적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센서 측면에서는 LG이노텍의 차량용 카메라 모듈과 삼성전기의 전장 MLCC 기판 기술이 이제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이제 제어 영역에서는 현대 오토웨버의 그 차량 OS와 이제 SDV 플랫폼을 담당하는 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라이다와 레이다의 이제 융합 센서라든지 AI 기반 인지, 그리고 판단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차량용 고신뢰 메모리가 이제 핵심 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자율주행은 단일 기업의 이제 승부가 아니라 이제 반도체, 센서,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이제 생태계 전체를 보는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5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이 이렇게까지 진화를 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또 5년 뒤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율주행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앞으로의 5년, 10년 이 시계적 구조를 보면은 구조적으로 확실히 성장 산업에 가깝다라고 보는 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축이 실적으로 증명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종목별의 흡입이 상당히 이제 크게 갈릴 것이고 전체 그림부터 제가 보자면요. 글로벌 자연주행 시장을 보셨을 때 2025년에 860억 달러인데 2030년에는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는 더 극단적이긴 하거든요. 지금은 작지만은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을 봤을 때는 지난해 약 30억 달러에서 2034년까지 봤을 때는 1,900억 달러, 와. 약 280조 원 규모로 연평균 51.4%가 성장할 전망입니다. 네. 예, 그래서 산업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다라는 게 중요하고 다만 본격적으로 돈이 되는 시점, 실적이 되는 시점이 2028년 이후라는 점을 꼭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나 이제 모빌아이 같은 쪽에서 레벨 2 이상의 차량 비중이 늘수록 고성능 칩이라든지 중앙 컴퓨팅 수요는 계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대수보다 칩 연산과 수요가 더 빨리 커지는 구조라서요. 이쪽은 이제 가장 먼저 실적이 찍힐 수 있는 축으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완성차 모빌리티 쪽 테슬라나 현대차 그리고 중국 쪽의 OEM 쪽에서 보셨을 때는 자율주행은 차량 가격과 구독료 그리고 로보택시 서비스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옵션 가치가 큽니다. 대신에 이제 규제나 사고, 허가에 따라서 타임라인이 계속 흔들린다는 점을 인지를 하셔가지고 밸류에이션 변동성이 가장 클 수가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 부품 쪽, 라이다 쪽이나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 시장은 분명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 단가 하락 압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기술력과 양산 레퍼런스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진 소수 업체만 살아남는 구조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걸 고려해봤을 때 실적이 정확하게 찍히지 않는 구간은 확실히 이번 CES 같은 주요 어떤 기대가 관련된 뉴스와 관련된 재료에 따라서 주가 반등이 좀 강하고 또 실적이 나중에 찍히는 것이 안 나오게 되다 보면은 하락 매물이 다시 쏟아지는 그 과정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고급 ADAS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칩 센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실적이 가시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로보택시는 실제로 돌아가는 회사와 못 돌리는 회사 이 두 차이를 구별해내시고 지금의 밸류가 이제 실적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만 포커싱을 맞춰 가신다면 분명히 향후에도 좋은 장기적 투자 관점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데 자세한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노은민 자문역이 주목하는 자율주행 탑3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3위부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탑3는 현대차입니다. 네, 탑3로 이제 현대차를 꼽은 이유는 이제 자율주행을 단순 기술이 아니라 이제 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는 이제 완성차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현대차는 이미 SDV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을 이제 공식화했고 자율주행, 로보틱스 그리고 AI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등 이제 글로벌 AI 파트너와의 이제 협력 가능성은 단독 개발이 아닌 글로벌 표준 생태계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쟁력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술을 보유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산 차량에도 적용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커질수록 이제 가장 큰 수혜는 결국은 이제 기술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기술을 탑재해서 대량으로 굴리는 이제 완성차 업체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는 자율주행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수행 모델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탑3로 선정했습니다. 네, 탑3는 현대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탑2는 어디일까요? 네, 탑2는 이제 SOS랩입니다. 이제 SOS랩은 앞서 이제 자율주행의 핵심이 이제 라이다 기술이라고 했는데 라이다 기술을 자체 설계해서 양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국내 드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자율주행이 고도화될수록 카메라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이제 분명해지고 정밀 거리의 인식이 가능한 이제 라이다의 중요도는 이제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SOS랩은 이제 단순 연구 단계가 아니라 이제
이제 실제 완성차와 로봇 그리고 스마트 시티까지 이제 적용 가능한 상품 라인업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가의 이제 기계식이 아닌 이제 고정형 이제 소형화 라이더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서 양산과 이제 단가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라이더가 이제 아직 승자가 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업체에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좀 크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OS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확산 국면에서는 기술에 대한 성장성과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확장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탑2 후보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탑2는 SOS랩이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탑1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노우민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이제 단독 공개되는 이제 탑1 이제 종목 힌트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국내 대표 이제 팹리스 기업으로서 인포테인먼트와 이제 자율주행용 이제 AP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디스플레이 칩이 아니라 이제 차량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온 칩 이제 SoC를 자체 설계하여 글로벌 완성차와 이제 장기 공급 관계를 좀 확대해 주는 중이고요. 특히 이제 SDV 이제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이제 차량 내 연산 비중이 이제 커지는 이제 구조적 수혜를 받는 포지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고도화될수록 차에 얼마나 많은 칩이 들어가느냐의 좀 핵심 축이 서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들 참 많을 텐데 이 기업을 탑1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단순하게 이제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이제 실적 성장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점 때문인데요. 전통적인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반도체에서 출발해가지고 ADAS 그리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그리고 자동차용 AI SoC까지 이제 제품 라인업을 이제 좀 확장해가면서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 기업으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외 완성차 업계와 이제 SDV 이제 소프트웨어 차량 관련 개발 협력도 별도로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글로벌 파트너 사회 이제 전략적 협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상용화와 이제 매출 확대에 이제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정보 보안 표준인 이제 인증까지 획득을 하면서 정보 보안 경쟁력까지 강화를 해서 이제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공급 기회를 넓힐 기회까지 높일 준비까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는 이제 반도체 탑재량이 좀 증가하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커넥티비티, 전장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는 그런 구조는 동사의 이제 제품군에 대한 확대와 그리고 실적적인 이제 가시성 강화를 좀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구조고요.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고객사에 대한 확대와 그리고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향후 매출에 대한 이익 개선과 기대가 현실화될 여지가 이제 커지고 있다는 점이 투자 관점에서 좀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국내 팹리스 중에서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한 실적과 미래 사업에 대한 연결성이 좀 이제 구체화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테마 이생의 실체와 그리고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우미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은 물론 분석 리포트까지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